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이렇게 정말 마음을 모아서 우리 축복하고 서로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함께해서 참 감사합니다. 잘 되시고 회복되실 것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치료 부작용 때 도움이 되는 식사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치료의 부작용이 심할 때 어떻게 먹고 무엇을 먹고 잘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암 치료를 한다 이러면 대개는 수술을 한다든지 항암 화학요법, 항암제를 쓴다든지 또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이 뭐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면역 치료도 하고 뭐 이런 것을 하는데요. 호르몬 치료를 한다든지 그럴 때 부작용이 좀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부작용 중에 가장 우리가 힘든 것이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식사가 참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마치 음식을 먹는 것이 마치 돌을 씹는 것 같아. 그래서 식욕이 저하되고 구내염이 있고 구강이 헐게 되고 또한 냄새를 맛을 보기가 좀 힘들고 이 여러 가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음식을 잘 드실 수 있을까? 적절한 균형 잡힌 영양 식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드셔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정말 진리 같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치료 부작용에도 잘 견딜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식욕이 전혀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식욕이 저하되고 암은 조기 포만 센터를 블로킹해서 식욕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암제 쓰면 여러 가지 백혈구도 혈소판도 헤모글로빈 수치도 떨어져서 기력이 저하되고요. 정말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저 환자는 이야기하더라고요. 누워 있으면 내 몸 전체가 지축으로 지구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할 정도로 기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손을 까딱 하기도 참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럴 때 항암제 부작용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어떻게 드셔야 되겠습니까? 적당히 미지근한 음식을 부드러운 음식을 조금씩 자주 드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소화가 될 만하면 이렇게 좀 먹고요. 그러니까 하루 5개 내지 6개를 나누어서 조금씩 자주 드시도록 음식을 어떻든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드시면서 즐겨야 됩니다. 고른 영양과 고단백식을 하시고요. 식욕을 돋구는 어떤 향신료라든지 고추장이라든지 또 뭐 찌개라든지 김치라든지 된장이 이렇게 냄새를 좀 이렇게 제거해서 미석거리지 않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드실 수 있는 음식이라 하면 수삼 우유라든지 딸기 알로에 주스라든지 두유 바나나 주스라든지 또 미역을 이렇게 해서 해물죽으로 이렇게 좀 부드럽게 드신다든지 깨죽이라든지 생선을 넣은 어죽이라든지 잣 미음죽을 드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식욕이 전혀 없을 때도 칼로리나 단백질을 공급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 먹어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잘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항암제를 하시게 되면 구토나 메스꺼움, 노지아, 보미팅 같은 메스꺼움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심할 때는요, 냉채라든지 연두부 같은 것, 또 살짝 양념이 있는 것, 수분 섭취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구토나 이렇게 오심이 좀 가라앉을 때까지 좀 기다렸어요. 좀 미음이라든지 간이 잘 된 배에 있는 동치미라든지 미역국 그런 것을 드시면서요. 맑은 된장국이라든지 유동식이라든지 고단백, 고열량으로 이렇게 드시는 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단호박 우유 혹은 두유라든지 매실청 주스라든지 현미차 뭐 이런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깔끔하게 있지 않습니까? 구토나 오심을 좀 이렇게 가라앉힐 수 있는 메스꺼움이 없는 그런 음식을 드시는 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입이 마를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입이 마르다는 이야기는 수분이 좀 이렇게 필요로 한다, 고갈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수분을 공급해야 되겠고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면서 국물이 많은 음식을 좀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이 냉채라든지 레몬 주스라든지 꿀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이라든지 매실청 뭐 주스 같은 거, 그래서 침 분비가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음식을 지혜롭게 드시면 참 좋겠습니다. 구강이 만약에 항암제 치료를 해서 좀 헐어 있다면 이 자극이 되면 이렇게 따갑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조금씩 천천히 드시되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좀 피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죽이라든지 달걀찜이라든지 콩물이라든지 채소를 좀 익혀서 드신다든지 신과일 같은 것, 이런 오렌지라든지 레몬 이런 것은 좀 삼가하기 좋고요. 미숫가루라든지 또한 두유라든지 이런 것을 드실 때 지혜로운 것은 빨대를 이용해서 좀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강에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게 되면 입이 헐어 있는 곳에 자극이 되면 좀 이렇게 따갑지 않습니까?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 빨대를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속열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속열도 역시 열이 있다는 말은 수분 공급이 필요하다, 이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원한 음식을 좀 드시고요. 수증가라든지 식혜라든지 이것도 뭐 일시적인 한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스크림을 입에다 좀 물고요. 조금씩 이렇게 녹여서 드시는 것. 이런 것도 참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열이 있을 때는 어떻든 수분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음식들을, 주스들을 지혜롭게 함께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씹고 삼키기가 좀 힘들다. 참 힘들죠. 사실은 씹는 것도 힘드는데 구강이 헐어 있고 구내염이 있고 이렇게 하면 따갑고 얼마나 힘들겠습니다. 그럴 때는 맑은 미음이나 영양죽 같은 것을 고열량으로 해서요, 천천히 시간을 좀 가져서 좀 침이 섞이게 이렇게 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해산물 이렇게 쭉 익혀서 국물을 좀 내서요, 미역 해물죽이라든지 또 고기와 채소를 녹여서 어죽을 만든다든지 잣죽을 만든다든지 그것을 죽이나 미음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자 들깨죽이라든지 깨죽이라든지, 예전에 우리가 아플 때 할머니들은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녹두죽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찹쌀 옹심이 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운이 없을 때, 어지러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항암제를 하면 면역이 떨어지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고 좀 어지러워 있습니다. 영양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경우에는 기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선 입에 닿는 음식을 찾아 드십시오. 내가 이거 먹으면 힘이 나겠다, 이런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런 음식을 찾아서 조금씩 많은 음식의 종류를 가지고 조금씩 드셔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늘려가고요. 또 들깨탕이라든지 요즘은 이제 그런 영양식을 이렇게 해서 캔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육회라든지 캔사코치라든지. 그래서 닭고기 연근죽이라든지 미역 마찜이라든지 토마토 해물 스튜 같은 것을 통해서요, 좀 부드럽게 해서 기운이 없을 때는, 어지러울 때는 어떻든 프로테인 단백질이 공급돼야 되고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좀 증가하기 위해서 자주 드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체내에 체액을 보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설사가 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항암 후유증으로 이제 설사와 변비가 있는데요. 식사를 잠시 중단하고요. 설사가 좀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수분 공급을 해야 됩니다. 보리차라든지 미음이라든지 이온 음료를 드시면서요, 탈수를 예방하고요. 자극적인 음식, 기름진 음식, 차갑고 매웠고 자극적이고 그런 음식, 그 다음에 유제품 혹은 섬유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콩이나 양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음식들은 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가스를 많이 배출시키는 그런 양파라든지 이런 음식들은 좀 설사를 할 때 조금 삼가하시고요. 그 설사의 어떤 증상과 증세가 좀 추스러지면 드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이제 변비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변비는요, 수분을 뺏어가는 항암제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운동이 부족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드시는 게 부족하니까 섬유소가 부족하고 또 수술 혹은 스트레스에 의해서 변비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차나 물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연유도 좋고요. 그래서 바나나, 감, 땅콩, 말린 과일은 좀 삼가하시고요. 물을 많이 드시고 장 운동이 증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변비가 개선되고 유산균을 좀 드신다든지
그래서 소화가 잘 되게 하는 음식 중에 해삼, 버섯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정상이 나타나면 이 정상을 좀 잠재울 수 있는 지혜를 짜서요. 가족분들이 다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우리 암 환자가 항암제, 방사선 또한 수술에 부작용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도움이 되는 식사법을 통해서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 책에 항암 방사선 치료 때 무엇을 먹을까 하는 이 책에 제가 쓴 책에 많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고 어떻든 항암제, 방사선 수술이 참 힘든데 그때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어떻든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잘 드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는 우리 가족분들 또 암 우리 극복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드시고 기운 차리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